지금 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가? 그 역사적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을 아랍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 여러분들 서양, 중동, 동양 이러죠. 서양은 지금 유럽을 서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운데 중동을 우리가 중동 정가운데 미들 이스트라고 그러죠. 가운데 거기 중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동양이라고 그럽니다. 중동이라고 그러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는 좀 낯익지 않죠. 좀 왠지 조금 설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문화의 출발, 모든 문명의 출발은 중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중동입니다. 또 지금 이슬람 문명도 중동에서 시작됐죠. 중동 다음으로는 유럽이 조금 많이 발전을 했고, 유럽이 발전하고 난 다음에 그 문화의 영향이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가죠. 16세기에 고대 시대는 중동,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어우러진 데가 중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톨릭, 기독교가 탄생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등장하시죠. 이게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이탈리아의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이 문화 권력 추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유럽으로 옮겨가요. 유럽으로 옮겨가면서 로마,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렇게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럽이 주축을 이루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산업혁명까지도 유럽이 주축을 이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1800년대에서부터 1900년, 2000년까지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메리카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까지도 넣어줄 수 있죠. 지금은 우리 아시아, 동양으로 힘의 추가 옮겨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는 이 중동을 이해를 많이 해야 되고, 지금 화약 세계의 화약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찌 보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란은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하마스나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200만 명, 또 레바논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조그만해요. 레바논은. 근데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커요. 인구도 8천만, 9천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란은 지금 그 핵 때문에 경제 제재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특별히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어쨌거나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레바논하고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질 유대인과 아랍인들과의 전쟁은 끝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러한 화약고로 남을 것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상식으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서로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이 막 사람을 칼로 목을 치고 그러죠. 칼로 목을 치고 뭐 자산 폭탈 테러를 하고 이러는 게요. 하루아침에 이런 독한 게 생긴 게 아니에요. 몇 천 년 동안 쌓인 원한이 그냥 축적돼 갖고 지금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해요. 전투기가 한 350대 정도 있는데 F-15 최신의 전투기죠. 그 다음에 더 최신 전투기가 F-35입니다. 이런 것들이 50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북한이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죠. 군사력이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하마스하고 이란 전쟁하는 거는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북한 군사력에 비하면은 그 나라들은 거의 뭐 장난감 수준입니다. 장난감 수준. 그런데 이스라엘은 F-35 50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F-35를 30대 정도만 띄우면은 북한은 2시간 내에 초토화할 수 있다 그래. 북한은 더욱이 벙커버스터 이번에 그 헤즈볼라 수장을 죽인 거 100발을 쐈다고 그랬잖아요. 100발을. 그러니까 20m 벙커 안에 있는 그 지도부를 싹 다 죽인 거죠. 100발을 쐈다고 그러는데 그 벙커버스터가 이스라엘이 쏜 거는 900kg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무5 오늘 뭐 아직 저는 못 봤는데 현무5 그거는 20m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가 아닙니다. 현무5는 몇 메타를 뚫고 들어가냐면 100m를 뚫고 들어가요. 거의 8톤, 9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폭탄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은 말할 수 없이 막강하죠. 우리나라 군사력은. 우리 남한 군사력은 공군, 해군, 육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막강한 군사력은 기관마다 다른데 해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막강하다고 그래요. 이지스함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3척, 4척이 있는데 이게 신의 방패라는 건데 뭐 북한은 목선이 있는데 우리는 이지스함이 있어요. 동시에 뭐 3,000개를 다 찾아내고 쏴댈 수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군력도 막강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사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더욱이 이스라엘은 뒤에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평택에 미군이 25,000명 원래 우리가 한 5만 명 있었는데 많이 철수하고 25,000명 정도 있습니다. 일본은 오키나와에 한 5만 명 정도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거예요. 이 군사력은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미국. 또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권을 다 쥐고 있어요. 또 금융권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선거 때 이 선거 자금을 누가 다 대느냐면 유대인들이 다 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하고 이 중동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테러, 뭐 자살 폭탄, 아주 미미한 그야말로 발악이라고 분노의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메소포타미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만 이삭 야곱에 이르러 7년간 야곱의 7년간 가뭄을 겪는데 이때 아들 요셉이 거기 가서 파라오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죠. 그때 야곱 집안 70명이 내려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나갖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0년 동안 고향을 버린 거죠. 조국 땅을 버린 거죠. 하느님이 주신 땅을 버린 거죠. 자, 이 지중해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터키냐, 그리스냐, 이탈리아냐, 스페인이냐, 모로코냐, 리비아냐,
가장 풍요로운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이게 6,000km의 강이 흘러갖고 여기서 범람을 하게 되면 아주 비옥한 농토가 돼요. 길이로 180km, 넓이로 240km 정도 됩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평야에서 쌀, 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쥐기 위해서 처음으로 제국들이 정복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 삼각주에서 식량 창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 히타이트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고 기원전 525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로마가 이집트를 정복하죠. 이슬람 제국이 또 이집트를 정복하고 16세기에 오스만, 지금 뚜르키예죠. 이집트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일시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의 때 말한 유명한 로제타석이 나오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나폴레옹이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이집트를 정복을 하죠. 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일강 삼각주 곡창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피난 가서 살다가 파라오가 박해가 심해지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아니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 땅에서는 원주민들은 7년간 가뭄도 잘 견뎌내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7년간 가뭄이 들었다고 이집트로 피난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이집트에서 살기 힘들으니까 400년 만에 돌아와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가 내 땅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1400년 때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70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도 사실은 저쪽 섬에서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죠. 팔레스타인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이 성서에 다 나오는 족속들이에요.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보스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금 이라크 남부 지역 우루라는 곳에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타나서 이 땅은 야훼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며 주인 행세를 하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원한은 아직도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쌓여 있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정복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전쟁에서 져갖고. 그런데 한 50년, 100년 후에 와갖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 지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원래 울릉도도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보면은 일릉도를 그때 성호 이익이 1760년대 사람인데 그때 일본 애들이 울릉도에 와갖고 뭐 온갖 물고기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럴 때 우리 열받아 열 안 받아요. 근데 독도는 울릉도는 일본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죽을 둥 살 둥 아마 일본하고 싸울 거예요. 거기다가 조선은 대한민국은 일본 땅이다. 이러고 들어오면은요. 우리도 팔레스타인 사람 못지 않을 거려.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스라엘,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한술 더 떠서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며 탄생한 이슬람 교도들은 자신들이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믿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 아브라함을 자신의 근원이라고 믿어요. 이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이 장자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을 때
이제 모세가 이제 탈출을 성공했어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점령한 도시가 예리고예요. 예리고. 이때 성을 정복하고 난 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낙이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을 싹 다 죽여요. 싹 다. 예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 팔레스티나 지역을 정복할 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냥 모조리 죽이는 거예요. 지금 가자 지구에 200만 명이 굶어 죽어나가고 목말라 죽고 추위에 죽고 포탄에 맞아 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주류 사람들 괴로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반대 데모도 하죠. 5만 명, 10만 명, 제일 많이 모였을 때 30만 명이 이제 전쟁 그만하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정치인들, 이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는 정치인들은 달라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 평민들은 다 착해요. 아주 순하고 친절하고. 평민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이 일본을 이끌어 나가는 이 주류들, 다이묘들, 그 다음에 사무라이, 그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 역사의식, 이번에 뭐 총리 된 사람도 그런 뭐 또 지난번에 기시다도 그러고 아베도 그러고 그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요즘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일본한테 막 양보를 많이 하는데 일본한테 양보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언제 나라를 빼앗길지 모릅니다. 또 예리고 바로 윗동네 아이라는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 아이에 이스라엘 사람들 잔인성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아이 사람들이 요거 이제 성서에서 따온 거예요.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막 치는 거죠.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자, 여기서 뭐 예리고, 여부수, 히위족, 여부수족, 뭐 블레셋, 이게 동네가 계속 베텔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동네 크기라고, 우리 평창읍 정도면 굉장히 큰 동네예요. 굉장히 큰 동네. 그때 근데 이제 성서를 보면 나라를 쳤다, 뭐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는데 나라는 아니고 동네죠.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제가 가자지구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끝을 보겠구나. 하여튼 끝을, 기회가 됐으니까 아주 가자를 쓸어버리겠구나. 가자는 지금 폭탄 제대로 서 있는 건물이 거의 없죠. 저거 회복하려고 그러면 10년, 15년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년, 15년은 아주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버린 거죠. 또 10년, 15년 후에는 또 싸울 거예요. 지금 레바논, 헤즈볼라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무기고를 지금 다 요절을 내죠. 그러면은 또 한 10년, 15년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지금 절대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광야의 벌판에서 다 죽였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게 남의 땅 원래 떠돌던 유목민이 몽고도 그래요. 한번 그걸 칠 때 싹 다 죽이는 유목민의 거의 그런 아주 뼛속 깊이 박인 게 있어요.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1948년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독립을 선포한 데서 시작된 원한 관계가 아니라 이미 3,500년 전부터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지 지금 왜 쟤네들은 죽을 똥살똥 서로 싸우나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팔레스타인도 이해하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중동의 정세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준비해온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또 길게 들으면 여러분들 또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성소 안에 쌓여 있는 거. 이스라엘은 3번 나라를 떠나요. 이집트에 400년 떠나고 바벨론에 70년 떠나고 그 다음에 132년에 로마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전 유럽으로 흐트러뜨려요. 그래갖고 2000년 또 돌아다녀요. 또 돌아다니다가 왔고 3번 또 돌아다니다가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나안족,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족, 그 후로는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레바논하고 지금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군사적으로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그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더욱이 북한까지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